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12월 둘째 주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이 계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12월은 마치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소중한 기억과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 함께여서 더 빛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온기를 채워보세요. 따스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히 즐겨주시길 바라며 이번 주의 첫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과 따뜻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with all our heart. We praise His holy name.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준비 중 하나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자산 분배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레보커블, 곧 해체할 수도 또 내용을 정정할 수도 있어 매우 합리적인 상속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는 사교 클럽에서는 물론 골프 모임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한 후 재산의 변동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또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어 유산 상속에 있어 최적화된 상속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인터넷판을 통해 다음의 7가지를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첫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IRS 조사에 따르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약 10만 달러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40%까지 세금을 매깁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을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칫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25세, 30세, 35세 등으로 연령대를 나눠 상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셋째, 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녀가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됐을 경우 신탁 관리자가 상속재산의 분배를 재활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혼했을 경우 재산의 절반이 자녀의 전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법원 절차, 프로베이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사망하면 재산이 법원이 상속 절차에 맡겨져 유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고 최악의 경우 절차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됩니다. 재산 규모는 물론 예기치 않은 가족의 비밀이 일부에 노출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등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 판단 장애가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큰 도움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관리자가 설립자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집행을 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상속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유언장, 윌입니다. 특히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재현된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장이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본인의 친필로 된 유언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반드시 문서 형태로 남겨야만 하며 꼭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쓴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유언장을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2명의 증인은 가능한 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제3자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꼭 영어로 쓰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유언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한국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미국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한 유언장 양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 간단한 유언장이라도 작성해 놓으면 상속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처한 경우는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날짜가 기록돼야 한다는 점 등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유언장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18만 4,500달러가 넘지 않으면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재산 분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언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8만 4,500달러가 넘으면 법원을 통해 정식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모두 없이 즉상속 계획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떠날 경우를 일컬어 인테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이 정한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명심할 것은 고인의 명의로만 된 재산만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그 안에 포함시킨 재산이거나 생명보험, 개인 은퇴계좌, IRS, 퇴직연금, 401k, 공동명의 부부 조인트 테넌시로 된 부동산 등은 수혜자가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테스테이트는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고인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고인의 부모에게 모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없다면 형제 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만일 고인이 결혼한 상태이고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 재산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고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50%, 부모가 남은 50%를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의 공동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습니다. 기혼이지만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50%, 형제자매가 나머지 50%를 받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50%씩 재산을 나눠 가집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배우자가 3분의 1, 자녀가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는 조부모, 사촌, 삼촌, 이모, 조카까지 재산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마저 없다면 재산은 주정부로 기속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입양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망 경우엔 손주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 권리를 물려받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이고 제목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평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곳곳에 숨겨진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순탄할 때 긴장을 늦추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스탄트맨 중에 스탄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고개사를 말합니다. 요즘은 영화의 대역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스탄트맨 중에 바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면서 고난도 고개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1911년 7월 25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고개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제로 만든 원통 안에 들어가서 그 높은 폭포에서 떨어진 후에 험한 물길을 이기고 강을 건너가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놀랍게도 약간의 부상은 입었지만 무사히 그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를 통과해 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업적이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열광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는데요. 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바비 리치가 뉴질랜드의 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나야가라라고 하는 거대한 거친 장애물을 잘 통과했던 고개 전문가가 길바닥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 하나에 미끄러져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를 건너갈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바짝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땅에 떨어진 오렌지 껍질 하나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뜻밖으로 하찮게 여겼던 오렌지 껍질 하나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만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악한 자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렌지 껍질 한 개도 넘어져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언제 어떤 함정에 빠질지를 마음에 두고 바른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인용한 비근한 예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그의 가정을 풍지박산나게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나 사울 같은 거대한 대적이 아니라 방심한 가운데에 자신의 궁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온 작은 정욕의 불씨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끝장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를 빠뜨리기 위한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에도 있고 뮤직에도 있으며 스포츠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곳곳에 사탄이 심어놓은 덫이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어. It's appealing.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되게 보링하고 재미가 없는데 그것은 attractive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열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덫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A 새누리교회에서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치매 가족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 12월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며 설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상상하며 즐거웠고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그들이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웃음 짓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기프트 카드를 보내고 이메일로 카톡 메시지로 연말연시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즉각 소통이 가능하고 또 기프트 카드를 받아서 원하는 것을 사는 편리함은 있지만 손글씨에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며 설레하고 크리스마스에 주고받을 선물을 상상하며 밤잠을 설치던 그 잠 못 이루던 날들의 낭만을 잃어버렸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손편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다가오는 12월 위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설레고 따뜻하고 매 순간이 기적 같은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힘이 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